시작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저거 조금 한다고 진짜 인생이 변해? 이 의심을 해요. 저걸로 가지고 내가 진짜 변할까? 근데 저는 변했거든요. 저는 진짜 3년 6개월을 했더니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1년 반이라는 단기간 내에 25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셨거든요. 부자들은 독서가 기본이래요. 무조건 읽자. 내가 최소한 아무리 못 읽어도 일주일에 2~3권은 읽자. 저는 1년에 150권 읽었어요. 뭐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는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 책을 저술하신 서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입니다. 저는 법인 대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전작의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작가님께서 이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라는 책을 저술하시면서 그 50대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저는 이 50대라는 키워드가 뭔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30~40대들은 자녀도 어릴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50대라는 나이는 성인이 돼요,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시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돼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뭔가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다. 그리고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따님으로 인해 이렇게 50대라는 나이에 새롭게 또 도전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스토리 살짝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조금 많이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예체능을 전공을 했어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연극영화과를 다녔고 작은아이는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부자가 아닌데 그거를 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꿈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조금 하고 싶은 거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마음껏 그냥 한번 해봐라. 저는 아이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큰아이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다가 꿈이 바뀌었어요.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2년간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또 실제 가서 지방에 가서는 아나운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장 가고 싶은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꿈이 되게 좋다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이제 펑펑 우는 거죠. 이제 얘가 면접을 망했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이제 약간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옷차림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에 아이가 이제 좀 힘들어하면서 이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취업을 포기했죠. 아나운서라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부자가 돼야겠다. 엄마의 직업이 이게 부모의 직업이 문제가 되는구나. 부모가 무능함에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도끼를 좀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진짜 대단하신 게 그런 사실 마음을 먹더라도 결과물을 단기간에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1년 반이라는 단기간 내에 25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조금 쉽지 않았죠.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거 아니야? 조금 가지고 있지 않았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요. 자녀 교육비에 온통 쏟아붓기 때문에 있던 집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서 시댁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신 그런 거였는데 대출이 한 반 이상이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 집 가지고 평생 살아야겠구나. 대출을 평생 갚지 못하고 절대 못 갚거든요. 30년간의 대출인데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못 갚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책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책에 2권의 책에서 얻었는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랑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는 책으로 2권의 책을 읽고 내가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이 지금에 가진 조그만 집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 집을 전세를 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저는 대출을 다 갚고 전세를 줘요. 그러면 아주 작은 돈이 남아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비조정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 부동산 공부를 조금 했어요. 거길 가서 제가 지금에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작은 집을 삽니다. 똑같이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은 똑같아졌는데 집은 2채가 된 거예요. 저희는 지역을 완전히 옮겼어요. 경기 남부에서 인천 송도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그때 강제 분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직장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후에도 그 집을 가지고 조금 이용을 했어요. 다시 거기를 월세를 주고 다시 월세로 오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 집과 저희 집은 월세 그 차익이 있어요. 더 큰 월세를 주고요.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집, 몬테크라고 하죠. 그거를 하면서 50만 원의 차이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25억을 만드느냐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한참 부동산이 상승기였어요. 그때 이제 첫 집에 주신 그 전세를 준 그분이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세금이 좀 올랐어요. 그 오른 전세금으로 저는 또 공부를 막 하고 있었으니까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불렸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실패한 적도 되게 많아요. 부동산을 왜 실패했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가 상승기인지 하락인지 거기가 공급이 많은지 뭐 아니면 인구수가 몇인지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3번에 아주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거든요. 뭐 1억도 이상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뭐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부동산 진짜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부동산 말고 주식도 투자하고 계시죠? 네. 주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주식은 사실 뭐 크게는 아니지만 주식의 뭐 고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식보다는 저는 펀드라든가 ETF 그런 걸로 해서 주가 지표형 펀드라고 하죠. 네. 주식이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 내려가면 하락되는 거. 그러니까 내려갈 때 계속 넣어요. 네, 저는 주식을 딱 1,000만 원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그 기준을 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굴리는 거, 굴리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미국 배당주도 조금 하고요, 공모주도 좀 합니다. 책에서는 배당주, 공모주를 처음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도 공모주 계속 하시나요? 네, 공모주 9월에도 괜찮은 게 2개 정도 있고요. 7월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7월에. 그래서 공모주도요. 한 주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많이 해야 뭐 그렇죠. 한두 주. 그런데 그거를 또 잘 이용하면 가족 계좌를 다 이용하면 그것도 그냥 짭짤하게 하고요. 저는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으로 써요. 그래서 절대 지금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는 매도하지 않는 걸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걔는 노후 자금. 공모주는 그렇게 쏠쏠하게 해서 제가 여행 자금으로 만듭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배당주를 주로 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좋은 주식만 조금 모아가요. 그래서 배당주가 1년에 4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에요. 제가 뭐 엄청 많은 배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제가 20-30년을 모으면 꽤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주된 투자는 어떤 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이 제일 큰 투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달러 투자도 조금 해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갈 때 달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분산으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저는 주로 수입이 부동산, 뭐 주식 이것도 있지만 주로 저는 제 콘텐츠 온라인 교육 사업이 주로, 네, 그다음에 강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책 저자니까 뭐 인세, 네,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당장에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네. 계속 돈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네, 계속 저는, 쌓아나가고 계신 거죠. 네, 10개 파이프라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자본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무자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이 들지 않는 창업, 내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노하우와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이제 처음을 시작을 했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되게 공부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저의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막 특히 주식 공부, 투자 공부 이런 공부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이게 저도 처음에 50대 시작할 때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어디서 배워야 될지 당연히 몰랐고 그런데 이거는 일단 나의 마인드 먼저 조금 장착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약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방법은 몰라.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되게 많이 외쳤고요. 그렇게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시작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저거 조금 한다고 진짜 인생이 변해? 이 의심을 해요. 저걸로 가지고 내가 진짜 변할까? 근데 저는 변했거든요. 저는 진짜 3년 6개월을 했더니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가난한 50대 엄마였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서 저를 찾아주시고요. 또 책도 추후에 저는 2개의 계약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쓸 수 있는 작가의 삶을 또 살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삶이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조금 두렵고 그 다음에 방법을 몰라서인데요. 그 방법은요. 찾아오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모르면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으로 찾으셔도 되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알려주시는 그런 멘토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 혼자 못하거든요. 내가 혼자 못하면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투자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던질투 자본자예요. 돈을 던져야 사람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다 뭘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은행에 넣으시면 이자 수익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를 안 해서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첫 번째는 저는 독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면 주식 그 책도 좀 보셔야 되고 내가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말 그대로 경제 용어 공부도 조금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신문을 봐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조금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독서를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저도 예체능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미술학원 25년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독서를 전혀 할 기회도 없었고 또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더 안 읽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세상에 도끼를 품었다고 했잖아요. 아, 뭐부터 해야 될까? 근데 부자들은 독서가 기본이래요. 아, 무조건 읽자. 내가 최소한 아무리 못 읽어도 일주일에 2-3권은 읽자. 저는 1년에 150권을 읽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안 들어와도 읽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을 자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권을 오래 읽어도 우리 씹어먹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제가 그래서 독서에 관한 독서법도 조금 써놨어요. 책을 어떻게 읽는지, 책을 뭐 넘겨서 읽고 뭐 이렇게 줄 쳐서 읽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구나 부자를 꿈을 꿔요. 근데 그 부자라는 단어를 또 두려워해요. 진짜 부자는 큰 부자만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부자라는 그 단어만 꿈꾸지 말고 예를 들면 지금 뭐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는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을 하고 그 시작에 내가 잘 모르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제 이 영상을 보고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독서, 책 먼저 조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를 쓰다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작가도 될 수 있어요. 저라고 처음부터 작가 해야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저도 예전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기회가 온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기회라는 거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저의 인생책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존 맥스웰 저자분이 지으신 건데요. 이 책 안에는요. 15가지의 성장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신다면 이 책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 책을 저술하신 서미숙 작가님 모시고 또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양식과도 같은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응원하며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행복되세요.